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보실 텐데요. 전일도 역시나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두산표에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수소 관련주가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SOFC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해졌죠. 최근에 미국 쪽에서 블룸에너지라든지 플러그파워, 특히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타났고, 블룸에너지와 인텔이 지금 연료전지로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뉴스들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결국 수소 연료 전지를 우리가 이제 전력으로 좀 이제 사용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비중을 좀 키워가겠다.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작용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, 두산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력은 FA, FC 인상형 타입의 연료 전지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만요. SOFC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양산에 조금 내년부터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박이라든지 발전용 SOFC 연료전지를 지금 개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어저께 좀 작용한 모습이고, 일단 작년 11월 달, 12월 달 고점 자리가 지금 딱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요. 현재 오늘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종목입니다. 서진 시스템인데요.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. ESS 관련주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한번 좀 됐었고,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철회하면서 거래가 좀 재개가 됐는데,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공급 계약 이슈가 좀 나타났습니다. 684억의 ESS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좋고 어떤 기대감 요인들도 조금 있고, 특히나 이제 ESS 관련주들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좀 같이 엮이면서 좀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항 자리는 있지만 여전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하이닉스인데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거죠. 어찌 보면 이제 찐수의 주가 하이닉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, 중요한 거는 오늘도 하이닉스는 좀 갭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제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렸고, 그동안에 또 많이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, 일단 오늘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풍산인데 구리 관련주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제 풍산은 78,9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빠졌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21선이 좀 이탈이 됐어요. 근데 21선 터치한 게 2월 달 중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만 하고 3개월 동안 21선 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 여부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. 다만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기보다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인데요.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재생 에너지, 그다음 반도체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, 우리가 좀 밑에서 좀 풍족히 좀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,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이 주제 자체도요,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 갭이 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갭이 뜨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하셔갖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내용은요,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급업체에 100% 무탄소 전기를 사용 요구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고 얼마 전에 좀 나왔죠. 2030년까지 이거를 좀 진행하자라는 건데,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뭐 수소 쪽이라든지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요, 미국에서도 여전히 수소나 태양광 쪽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인데, 반도체 역시도 일단 갭은 뜨겠지만 이전처럼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가는 흐름일 건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상 수혜주 몇 가지만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우스인데, 제우스를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조금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신고가를 내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죠. 중요한 건 뭐냐면 세정 장비고,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세정 공정은요, 우리가 미세화, 그다음에 지금
수율 개선 수혜에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,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좀 그다지 예상보단 별로였지만 영업이익은 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반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표치는 21,200원짜리, 그다음에 손절라인은 16,500원짜리 갭이 너무 안 떴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자리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는 너무 갭이 뜨지 않는 쪽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제우스를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